다이어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식단은 한 끼에 수분 조절이랑 밴딩, 로딩 이런 것은 바디 프로필 찍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즈를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지. 네네. 트레이닝은 필요.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기억을 네. 해주셨으면. 뭐, 안녕하세요, 친구TV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로 뵙고 싶었고 그 다음에 모시기 힘들었던 나선호 선수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보디빌더 마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센터 위치랑 예. 이름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을까요? 네. 센터는 지금 경기도 광명시, 그다음에 소화동에 있고요. 네. 이름은 이제 빅토리 짐이에요. PT샵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한 6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저희 둘만 있어서 마스크를 벗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다 했어요. 다들 봤을 때. 인터뷰 진행하기 앞서서 네. 작년에 내추럴 대회를 네. 연달아서 꾸준히 나갔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완벽한 몸, 다이어트 강도를 항상 그 대회마다 가져왔고 나가는 대회마다 이제 그랑프리. 그래서 네. 이제 7g 뭐 이런 별명도 네, 네, 얻으셨었는데 그런 이제 비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1편, 2편 나눠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1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선호 선수님의 이제 시합 아니면 바디 프로필 준비에서의 다이어트, 2편에서는 다이어트 후 그다음에 이제 몸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1편 다이어트에 대해서 먼저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다이어트가 딱 들어간다고 했을 때 네네. 다이어트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로 잡고 들어가시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벌크업이 된 상태다. 그래서 보통 벌크업을 하면 시합 체중에서 보통 한 10에서 15kg 정도 네네. 제가 보통 벌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다이어트 기간은 한 3개월, 4개월 정도로 잡고 그렇게 다이어트를 했었고 네네네. 제가 2019년도 대회를 뛰고 나서는 제가 이제 따로 벌크업을 진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네네. 거의 이제 유지어텀. 대회 이후에 체지방률 관리를 한 10% 초반대를 유지를 하면서 장애 대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뭐 다이어트 기간이 그렇게 이제 길지는 않았죠. 어느 정도 체지방률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3개월, 4개월 이제 이런 식으로 기간을 잡고 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제 다이어트 시 식단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궁금해 해주시는데 이게 식단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정말 다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변화 주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선수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루에 몇 끼 정도로 드시면서 진행하시나요? 보통 저는 하루에 한 3끼에서 4끼 정도 먹고 3끼에서 4끼 네네. 아무래도 뭐 제가 이제 계속 대회만 준비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네네. 계속 이제 아침부터 또 레슨을 하고 또 수업을 하기 때문에 또 그때그때 또 챙겨 먹기 어려울 때가 사실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번에서 뭐 많으면 4번 정도 그런 식으로 네. 일단 식단을 좀 구성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통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먹는 양이 정해져 있고 근데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속 달라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한 플랜은 네네. 보통 어떻게 가져가시나요? 원래 처음에 제가 2008년도 때 그때 이제 첫 대회를 준비를 했어요. 2008년도. 2008년. 네네. 그때는 무조건 그냥 닭고야. 네네. 무조건 정석. 닭고야. 네, 정석. 닭도 네. 생닭. 네, 어. 무조건. 네, 뭐 네네. 염분도 들어가면 안 되고 무조건 또 고구마, 그다음에 야채. 네, 그렇게만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했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대회를 나가고 매 년마다 이제 뭐 바디 프로필 찍고 준비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식단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거는 조금 더 뭐 탄수화물을 더 다양하게 섭취를 하고 단백질 같은 경우도 좀 다양하게.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대회 한 달 이렇게 딱 며칠 남지 않았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빵도 먹고요. 네네. 네, 뭐 밥도 먹고 탄수화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들은 섭취 타이밍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빵을 좋아해서 네네네. 빵도 계속 먹었고 네네. 닭가슴살 같은 경우도 요즘 맛있는 닭가슴살 많잖아요. 맞죠. 네. 요즘 신세계입니다. 요즘 이런 닭 먹으면서 네네네. 지금 몸 만들 수 있는 이 세상이 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닭 같은 경우도 좀 그냥 편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도 저는 몸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저만의 어떤 또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음식에 어떤 크게 막 너무 크게 제한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네. 다양하게 네. 먹으면서
좀 몸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식단의 총 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개개인의 운동 수행 능력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소비할 수 있는 칼로리가 다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막 매크로 설정하고 뭐 하루에 이제 몇 칼로리 먹고 뭐 탄단지 비율 정해서 먹고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많이 일반화됐고 네네. 뭐 저도 이제 지금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춰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작년까지는 매크로 따로 정하지 않았고 네네. 뭐 칼로리도 사실은 저는 따로 정해놓고 먹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먹냐면 보통 정해진 식단은 한 끼에 뭐 예를 들어 닭가슴살 150g에서 그냥 200g. 그 다음에 똑같이 뭐 밥도 혹은 고구마도 한 150g 정도.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그거를 하루에 이제 4끼를 먹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야채나 아니면 뭐 견과류 같은 걸로 이제 필요한 영양소를 먹고 저는 이제 아침마다 제가 체중을 재면서 체중의 어떤 변화를 보잖아요. 네네네. 체중의 변화를 보고 때로는 일반식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면 좀 일반식을 좀 먹고 뭐 주말에 좀 치팅을 하고 결국에는 기준은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거는 체중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네네. 그 다음에 내가 거울로 바디 체크를 했을 때 몸이 변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큰 기준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제 좀 그런 어떤 제 느낌이라던가 이런 거를 가지고 좀 음식을 더 탄수화물을 더 넣기도 하고 더 빼기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몸을 좀 만들었습니다. 이제 몸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네. 맞춰가는 식으로. 네. 그래서 네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매크로 정하고 칼로리 정해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고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분들은 너무 거기에 매이다 보면 네네. 예, 뭐 갑자기 입이 터져서 완전 그 본인이 세웠던 공식을 확 깨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 네네네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져가는 건 좋지만 계속해서 몸을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이 어제보다 혹은 엊그제보다 계속 몸이 뭐 체중이 내려가고 있는지 몸이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체크를 하면 그런 식단을 구성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운동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 이제 근력 운동이라든지 유산소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어떻게 다이어트 시 진행을 하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그 작년에 그 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렇게 지금은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또 하고 있고요. 네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오전 오후 훈련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 가슴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등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날 이제 뭐 오전에 하체를 하고 저녁에는 뭐 복근을 하고 그 다음 날 어깨 그러니까 3분할로 해서 그 3분할을 네.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이중분할로 이제 훈련을 했고요. 네네. 유산소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유산소 양을 많이 늘리지는 않고 제가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유산소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데 막바지에 좀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체지방을 많이 빼고 사실은 그 이상은 잘 안 빠져요. 네네네. 그렇다고 식단을 계속 줄일 수는 없고 그럴 경우에 이제 공복에 유산소 추가하고 그다음에 웨이트 후에 유산소 하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유산소. 와, 네, 뭐 사실, 3번, 네, 4번 저는 이런 좀 식으로. 그런 식으로 네네네네. 해서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대회 때 사실 좀 근육의 어떤 선명도, 다이어트 수준 이런 거를 사실은 저는 가장 크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어떤 만족, 내 성에 찰 때까지 빼야 돼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운동량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네네. 유산소도 좀 막바지에는 좀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포즈 연습. 네. 이제 대회 때나 아니면 바디 프로필에서 포즈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포즈를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연습을 하시고 네,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지. 네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네. 많은 분들이 대회를 나간다. 바디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잘 못해도 작가님이 좀 센스가 있으면 이렇게 해봐 뭐 이렇게 해서 좀 잘 네네네. 찍을 수는 있는데 네네네. 대회는 경쟁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포즈가 미치는 그런 어떤 영향이 굉장히 커요. 순위에 미치는 영향이. 네네네. 그래서 몸을 엄청 열심히 잘 만들고 진짜 멋지게 몸을 만들었는데 포즈를 못 해가지고 입상을 못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반대로 몸은 살짝 부족했어.
근데 포즈를 엄청 잘해서 메달이라도 하나 받아가는 선수들은 되게 많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포즈의 어떤 중요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대회 순위를 바꿀 수 있는 아, 그 정도의 네네네.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고,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나가는 종목의 어떤 특성을 알아야겠죠. 네네. 내가 이제 피지컬을 나간다고 했을 때의 어떤 그 상체의 어떤 뭐 쉐입이나 뭐 그런 어떤 도형미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종목의 특성이 있으니까 보디빌딩은 보디빌딩스러운 느낌이 나야 되고, 네. 그러려면 뭐 상하체의 어떤 표현을 좀 잘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각 종목의 특성이 있거든요. 네네. 이 특성을 일단 알고 그 종목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후에 이제 해당되는 규정 포즈를 연습을 하는데, 네. 사실 대회를 처음 나가시는 분들이 아무리 영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너무 저도 어려워요. 첫 대회 나가는데 네네네. 하다가 배우러 갔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포즈를 배울 수 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긴 한데, 네네네. 이게 영상으로 배우는 거랑 실제로 배우는 거랑은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실제로는 배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지만 네. 무대에서는 거울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어디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잘 모르고 긴장하고 네. 조명 이런 것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포즈 연습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둡니다. 네네네. 무조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은 무조건 하고요. 와, 네네. 특히나 펌핑이 안 된 상태, 펌핑이 된 상태에서만 연습을 하면 자기 몸에 굉장히 취해요. 아, 네. 내 몸이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뭐 센터 가서 공복인 상태, 아예 펌핑이 안 된 상태, 이런 상태에서 거울 보고 많이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거울이 없이 연습을 하고, 영상을 찍어서 내 몸을 보고 체크를 해보고, 네. 또 부족한 거를 또 연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즈를 좀 많이 연습을 좀 하는 편이에요. 예.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냥 카메라만 켜놓고 완벽하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예. 돼야 된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아무리 거울 보고 하면, 거울을 보면 다 우리는 대칭이 맞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거울 없이 한다고 하면 이제 네. 올라가고 삐뚤어지는 거 모르고. 네. 힘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거울 없이도 많이 연습을 평소에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이어트 시 이제 태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선수님 같은 경우에 태닝을 하시는지. 네. 태닝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사실은 중요성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어차피 대회 당일날 탄 바르고 하면 네네. 되지 않나 했는데, 태닝은 필요합니다. 오, 예, 네네네. 이게 확실히 탄을 발라도 태닝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랑 또 그렇지 않은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몸이 좋아야죠. 몸이 좋은 게 제일 중요한데, 네네네네. 본인이 만약에 대회를 준비하고 뭐 바디 프로필 같은 거 이제 준비하고 무대 위에서 몸이 조금 더 예뻐 보이고 또 그러려면 저는 태닝을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한 10번 정도? 네네. 그 정도는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 태닝 네. 추천. 그리고 참 네. 태닝은 미리 하셔야 돼요. 예, 대회 앞두고 급하게 하셨다가 네. 제가 작년 대회 때 태닝을 안 하려고 하다가 네네. 네, 마지막에 제가 급하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복부 쪽에 이제 화상을 입어서 너무 제가 빨리 태우고 싶은 마음에 네네. 그 램프에 되게 좀 가까이 막 붙어가지고 막 네네. 거의 몸을 굽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네네네. 피부가 이제 화상을 입어서 네. 당일날 아예 피부가 이제 부어 올랐어요. 네, 그래서 네네네. 제가 완전히 몸을 다 만들어 놓고 대회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컨디션으로 대회를 네네네네. 뛰었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뭐 일주일에 뭐 한 2번이나 3번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피부에 손상이 안 가게 미리미리. 그렇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시합 나갈 때 아니면 이제 네. 바디프로필 촬영 전에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조절 아예 안 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일주일 전부터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밴딩, 로딩, 수분 조절 이런 걸 하는데 선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통 진행을 하시는지. 네네. 수분 조절이랑 뭐 밴딩, 뭐 로딩 이런 것은 안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아마 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뭐 바디 프로필 뭐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네. 대회 나가기 1, 2주 전 몸이 제일 좋다라고 느꼈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몸에 펌핑도 되고 몸이 잘 표현이 되려면 사실은 수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염분도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해서 평소에 그냥 다이어트 잘 하는 게 더 좋은데 괜히 일주일 앞두고 뭐 로딩이랑 밴딩 이런 거 해서 대회 날 몸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기에는 너무 그동안에 몇 개월 노력한 것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잘 진행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네네. 저 같은 경우도 대회 뭐 한 마지막 이틀 전까지도 그냥 동일한 식단으로 가요. 그리고 막바지에 그냥 로딩을 조금 더 한다고 하면 이틀 전에 탄수화물만 조금 더 먹어주는 정도. 사실은 거의 단백질도 그렇게 많이 줄여서 하진 않고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먹는데 탄수화물만 조금 더 먹고 수분 조절 같은 경우는 수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네네. 이제 저는 이제 대회 앞두고 한 네. 12시간에서 한 하루 정도 약간 단수 정도만 네네네. 그 정도만 저는 좀 진행을 하는 편이긴 한데 네네. 하면서도 내가 느끼는 거는 너무 많이 단수를 하지 말자 이런 생각. 왜냐면 네네네. 당일날의 어떤 그 몸이 좀 펌핑감이라던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그대로 진행해서 가시고 바디 프로필 찍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수를 조금 더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더 드라이 보이는 느낌이 바디 프로필은 더 좋아요. 볼륨감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막뭐 카메라의 어떤 이렇게 뭐 구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몸을 좀 잘 나오게 찍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 프로필은 그냥 쫙 더 말려서 찍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사진상으로는 네네. 잘 나오기는 하는데 대회는 오히려 좀 더 펌핑을 해서 약간의 어떤 로딩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또 있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음. 약간의 좀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염분 뭐 일주일 전에 막 조절해서 막 이렇게 바꾸는 거는 웬만해서는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네네. 해요. 네. 네. 이게 만약에 조절을 하더라도 이게 몸에 따라 다르고 엄청 어렵잖아요. 왜냐면 네. 그 대부분 체지방을 다 안 뺀 상태에서 네, 맞아요. 그때 뭐 막 그 건드리거든요. 그게 사실은 안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 네, 있는 네, 요소가 네. 큰. 실제로 몸이 더 막 덮여서 무대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이어트를 계속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쭉 잘 하면서 그냥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기억을 네, 네. 해주셨으면. 기존에 자기가 잘 빼왔다 그러면 네. 그대로 그냥 가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그리고 항상 이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멘탈 관리나 이런 게 엄청 힘들잖아요.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네. 부분입니다. 우리 선수님만의 이제 그 멘탈 관리 비결이나 그런 걸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네. 사실 대부분 이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먹는 거에 대한 어떤 네네. 참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필수적인 게 내가 대회에서 최상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먹는 거를 참는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대회에 대한 그 목표 의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취미로 나간다, 뭐 추억 쌓기로 나간다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네. 대회에서 그 무대 그 위에서의 몸은 내가 평생 한번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는 또 그 이후에 안 해볼 수도 있는 네네. 네, 그런 어떤 특수한 케이스인데 거기서 내가 다이어트를 못 해가지고 멋진 몸을 못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뒤에 병풍 서가지고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네. 한다면 네네네. 이왕이면 내가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조절하면 내 등수가 바뀔 수 있고 네네. 그리고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그 좋은 성적 받은 걸로 인해서 뭔가 내가 또 새로운 어떤 비전을 가질 수도 있고 나에게 좀 더 좋은 기회들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네네. 그냥 한 번에 어떤 먹을 거나 이런 거를 막 때문에 실패하거나 막 운동이 하기 싫어서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네.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등 떠밀려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나간 거고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모습을 내가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라든가 목표의식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멘탈 관리가 훨씬 더 쉽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디 프로필이나 대회 준비 하시는 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으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네네. 바디 프로필이나 대회 준비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특수한 사람들고 네. 트레이너들이나 막 어떤 선수들 꼭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다면 네. 지금은 너무나 대중화되어 있고 네네. 일반인들도 취미로 운동하다가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는데 네. 저는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지만 나중에 다 이렇게 남았을 때 네네.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몸, 가장 예쁜 몸을 남긴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의미가 있고 내가 바디 프로필을 도전해서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그 도전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네네. 식단도 조절하고 막 도시락도 싸가고 예. 막 운동도 진짜 태어나서 열심히 해보고 처음 해보는. 네, 그냥 친구들하고 맨날 술 먹고 놀고 PC방 갔는데 이제 그런 것도 딱 끊고 내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네. 몸 만들었어, 아 잘했어 이게 아니라 그런 내가 뭔가 목표를 위해서 참고 해냈다는 그 성취감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어떤 다른 일을 할 때도 이런 경험들은 큰 도움이 아마 되실 거예요.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운동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한번 꼭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 이제 충우TV에서 이렇게 좀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모두가 이렇게 좀 뭐 바디 프로필이나 뭐 대회나 이런 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좋은 팁을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채널이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네네. 또 이런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꼭 준비를 해보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렇게 오늘 이번에 1편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 너무 좋은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편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네. 2편 이제 다이어트 후 몸 관리에 대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충우TV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